사기 열전은 사마천이 인간의 다양한 삶과 역사 속 진실을 탐구한 인류 보편의 기록으로 중국 고대사뿐 아니라 인간학적 통찰을 담은 걸작입니다. 노자 한비 열전. 프롤로그.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가? 장안 밖, 먼지 자욱한 길, 고요한 사문의 길 위를 한 노인이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흰 수염이 허리까지 내려오고 눈빛은 마치 세상살이를 꿰뚫어 보는 듯 깊었다. 그의 이름은 노자. 뒤에서 그를 부르는 조용한 발걸음이 들렸다.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이날 노자는 서쪽으로 떠나며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수백 년 뒤 그의 사상을 기록으로만 접한 한 나라의 괴짜 학자 한비는 그 사상의 의미를 두고 날마다 갈등하고 있었다. 이 두 사상가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제1장 국경의 자그마한 문 앞에서 초나라 서쪽 국경 관리 윤희가 고요한 관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매는 날카롭고 정신은 맑았다. 그날 먼 곳에서 흙먼지가 일더니 한 노인이 다가왔다. 윤희가 노인에게 묻는다. 이보시오, 어르신, 어디에서 오? 노자가 미소 지으며 답한다. 세상에서 왔지요. 윤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한다. 세상에서 왔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겁니까? 노자는 스스로에게 되뇌인다. 아닙니다. 떠나려 합니다. 세상은 이미 늙었습니다. 나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윤희는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다. 눈앞의 노인이 평범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윤희기 부탁한다. 선생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부디 당신께서 깨달은 도를 한 글자라도 남겨주십시오. 노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사라져가는 해, 그림자가 산 능선을 붉게 물들였다. 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다투고 욕심내고 빼앗습니다. 그러나 돈은 고요하고 비어있고 자연스럽습니다. 이 글을 쓴다고 해서 모두 이해하지 못할 터. 하지만 그대가 원한다면 한번 적어보겠소.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노자는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고 새벽까지 글은 계속되었다. 노자가 마지막 글자를 적으며 붓을 내려놓았다. 노자 나직하게 말하고 인사한다. 이제 나는 갑니다. 윤희는 눈시울을 붉혔다.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선생, 당신의 말은 먼 훗날 사람들을 깨우칠 것입니다. 노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무 말 없이, 아무 미련 없이. 제2장 수백 년 뒤 한 나라의 궁정. 시간은 흘렀다. 진나라가 강성해지고 한 나라 학국에서는 각 사상이 논쟁을 벌였다. 그 가운데 누구보다 날카롭고 통찰력이 뛰어난 사상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한비이다. 그는 말을 더듬고 정치에는 서툴렀으며 동문이자 나라의 실권자였던 이사에게 늘 밀렸다. 하지만 사상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다. 제자가 한비에게 묻는다. 선생님, 요즘 밤마다 등불을 켜고 도덕경을 읽으신다 들었습니다. 법가의 기둥이 왜 도가의 책을? 한비가 쓴 웃음을 짓는다. 도는 무의라 했지. 그러나 세상은 무의로 다스릴 수 없지 않은가? 도가 말하는 이상과 법가가 말하는 현실, 그 사이에서 나는 매일 길을 잃는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노자의 사상을 따르실 생각이십니까? 한비가 먼 하늘을 바라본다. 아니다. 나는 그분을 이해하려 한다. 그분은 세상을 버렸지만 나는 세상을 버릴 수 없다. 어느 날 밤 한비는 도덕경을 펼치다 잠이 들었다. 그 꿈속에서 깜깜한 안개 속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이 한비를 바라본다. 세상은 이름 붙이기 좋아하지. 이름이 없다면 불안하고 이름이 있어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이름은 허상일 뿐이요. 한비는 순간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한비가 당황한다. 혹시 노자? 노자가 빙그레 웃는다. 상관없소.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요. 둘은 안개 속에서 마주 앉았다. 한비가 묻는다. 선생은 무의를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어찌 무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노자가 답한다. 그러니 욕망을 비워야지요. 한비는 고개를 저으며 힘들어한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현실은 다툼이며 권력이며 생존입니다. 법과 제도로 사람을 묶어야만 잘 다스려집니다. 노자는 미소만 지었다. 그렇다면 문을 보시오. 한비가 되묻는다.
물! 노자가 한비를 바라보고 말한다. 물은 부드럽지만 가장 강하다.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기고 무의는 유의를 극복한다. 한비는 잠시 말이 없었다. 노자가 갑자기 물었다. 그대는 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오? 한비는 말문이 막혔다. 노자가 설파한다. 그대의 법은 사람을 억누르고 그 억눌린 마음은 언젠가 폭발할 것이오. 그대의 길은 날카롭고 날카로운 길은 오래가지 못한다. 한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노자가 차분하게 답한다. 그대의 고통은 알겠소. 그러나 법은 방패이지 마음의 길은 아니오. 한비는 손을 떨었다. 나는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노자는 잠시 슬픈 눈을 했다. 그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살고 있군. 노자는 자신의 옷깃을 열어 한비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작은 대나무 조각.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그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그대에게 남기는 조언이오. 한비는 붉어진 눈으로 그것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제3장 현실의 비극. 꿈에서 깨어난 한비는 넋이 나갔다. 그날 이후 그는 법가의 엄격함 속에서도 노자의 사상적 부드러움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진왕, 종, 후일의 시황제는 한비의 글에 감탄했고 그를 초청했다. 그러나 이사는 질투에 불탔다. 한비가 진나라 궁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이사가 다가왔다. 한비, 오랜만이군. 학문은 여전하신가? 한비가 경계하며 이사를 바라본다. 이사! 당신이 부른 자리였군. 이사는 한비를 노려본다. 진왕께선 당신의 재능을 좋아하시지. 그러나 말도 변변히 못하는 자가 정치에 끼어들면 곤란하지 않겠나? 한비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재능은 말에 있지 않다. 이사가 비웃는다. 하지만 권력은 말과 인맥 위에 서 있지.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의 묵은 감정이 일순간에 터지기 직전이었다. 며칠 뒤 한비는 진왕의 의심을 사서 옥에 갇혔다. 이사는 몰래 방문을 열었다. 한비 자네는 너무 뛰어나. 그래서 위험해. 한비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미소를 지었다. 역시 당신이었군. 이사는 조용히 독약이 든 조그만 잔을 놓았다. 나도 어쩔 수 없네. 나라와 왕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한비는 잔을 들고 말했다. 노자께서 그러셨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하지만 나는 결국 강함을 택했군. 그리고 그는 독배를 들이켰다. 제4장 에필로그. 세상은 시간 속에서 사라지고 사상만은 기록 속에 남는다. 노자는 떠났으나 그의 말은 남았다. 한비는 죽었으나 그의 법은 강대국의 기둥이 되었다. 윤희가 쓴 마지막 기록. 노자께서는 세상을 떠나는 마음이 고요했다. 그분의 글은 물과 같아 천천히 세상을 적셨다. 한비의 마지막 한 구절. 법은 칼과 같고 칼은 언젠가 부러진다. 그러나 돈은 바람과 같아 어디에서든 흐른다. 노자의 사상은 도와 무의를 중심으로 하는 도가 철학의 근본이다. 그의 핵심 주장은 세상의 근원은 말로 정의할 수 없는 도이며 인간은 이 도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자는 모든 사물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근원적 질서를 도라고 설명한다. 도는 형체도 소리도 이름도 없지만 온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법칙이다. 그는 인간이 만든 법칙, 제도, 지식, 욕망은 도 앞에서 모두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노자의 정치관은 무의지치로 요약된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통제하거나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자연의 흐름에 맡기되 백성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통치가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보았다. 강한 법과 규제가 많아질수록 백성은 오히려 더 속박되고 혼란에 빠진다고 그는 지적한다. 통치자가 탐욕과 과실을 멀리하고 소박함을 유지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노자 사상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유약신강강이다. 부드러움과 약함이 오히려 강함을 이긴다는 역설적 진리이다. 물이 어떤 형태든 담기고 딱딱한 바위를 깎아내듯 부드러움은 유연함을 통해 강한 것을 꺾는다. 이러한 관점은 무력이나 강압이 아닌 유연함과 겸손이 장기적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함을 강조한다. 또한 노자는 욕망의 절제와 마음의 비움을 강조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욕심에서 비롯되며 욕망을 줄이고 소박한 삶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평온해진다고 보았다. 그는 지식이나 말의 과시도 경계하며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는 겸손과 침묵의 지혜를 강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자의 사상은 인위보다 자연, 강함보다 부드러움, 욕망보다 비움을 중시하며 인간과 사회가 자연의 질서에 따를 때 가장 안정되고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철학이다. 한비자의 사상. 한비자는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말기의 대표적 법가, 사상가로 혼란한 시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악이나 도덕적 교화보다 법, 술, 세라는 냉철한 통치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 본성을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이 인간이 스스로 선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오직 명확한 법률, 상벌 제도, 권력 구조만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요소는 법이다. 그는 법을 지배자의 개인적 감정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규칙으로 정의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공정한 상벌이 이루어질 때 백성은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게 된다. 법은 엄격하고 명료해야 하며 모호함이나 예외가 있으면 혼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요소는 술이다. 군주가 신하를 통제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통치 기법이다. 한비자는 신하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군주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믿었다. 군주는 신하에게 권한을 맡게 돼 그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공로를 부풀리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군주는 신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요소는 세이다. 군주의 권위와 지위 자체에서 나오는 힘을 의미한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췄더라도 권력을 쥐지 못하면 통치할 수 없다. 따라서 군주는 권력을 단단히 유지해야 하며 권력을 나누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았다. 권력은 군주가 나라를 통제하는 기본 기반이며 이를 잃으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한비자의 생각이다. 한비자는 또한 전통적인 인의나 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자나 맹자가 말한 도덕에 의한 통치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보았다.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고 도덕적 교화는 느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빨리 국가를 안정시키려면 법과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비자의 사상은 현실주의, 제도주의, 권력기술의 결합이며 이 인간의 본성을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체계적으로 통제하려는 냉철한 정치 철학이다.